자, 시작하기 전에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정보이지 어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한 투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은행 예금? 국채? 아니면 주가 많이 빠져서 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대형 우량주들? 그쵸? 근데요, 만약에 그 믿음이 사실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투자자들의 계좌를 조용히 녹여버린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지독한 오해를 박살내보려고 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 필립 피셔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서 말이죠. 도대체 진짜 보수적 투자라는 게 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포트폴리오를 믿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핵심이에요. 제 20년 경험을 다 녹여서 오늘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생각,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안전하다는 그 환상부터 깨부수고요. 위대한 기업은 어떤 DNA를 가졌는지 4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월스트리트급 정보를 얻는 법, 시장이 공포에 떨 때 그걸 기회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전설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1000가 $200만 됐는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안전한 투자라는 환상. 우리가 그동안 돌덩이처럼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이 안전이라는 개념이요,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필립 피셔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진짜 보수적인 투자는요, 원금 1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지금의 1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살 수 있는 힘, 바로 구매력을 지키고 오히려 늘리는 거라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년 내 돈의 가치를 2~3%씩 훔쳐가는데 은행 예금에 돈을 그냥 넣어두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글쎄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그건 내 돈의 구매력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봤고 팬데믹 때도 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한 벤저민 그레이엄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그레이엄은 뭐랄까,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 아직 한두 모금 빨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그런 걸 찾는 투자자였어요. 근데 피셔는요, 아예 처음부터 거대한 숲이 될 싹을 찾는 그런 투자를 한 거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필립 피셔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낡은 생각은 버렸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의 틀, 프레임워크를 세워야겠죠? 필립 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의 4가지 DNA,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우월한가? 사람은 어떤가? 사업 자체의 특성은? 그리고 가격은 적절한가? 이 4가지 필터를 전부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기업과는 오랫동안 함께 가도 되겠다고 믿을 수 있는 진짜 보수적인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몇 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틀이죠. 자, 첫 번째 DNA, 사업의 우월성부터 보죠. 여기서 핵심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피셔는 이게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마진이 높다는 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경기가 안 좋아서 남들 다 죽어나갈 때 혼자 버틸 체력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번 돈으로 은행 빚이나 주주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아무리 사업 모델이 좋아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피셔는 특히 내부 승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갑자기 밖에서 이름값 높은 스타 CEO를 데려온다? 피셔는 이걸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봤어요. 왜냐? 그건 내부에서 사람 키우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니까요. 당장 눈앞의 실적에 목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보고 묵묵히 투자하는 경영진, 그리고 직원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문화. 이런 게 눈에 보이진 않아도 결국 수십 년짜리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거의 70년도 더 된 이 위대한 이론을 2024년 지금 우리가 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셔에게는 스커틀버트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뱃사람들이 물통 주변에 모여서 나누는 잡담, 뒷담화 이런 뜻이거든요. 피셔는 이걸 투자에 적용해서 그 회사 직원, 고객, 심지어 경쟁사 사람들까지 만나면서 살아있는 정보를 모았던 거죠. 옛날에는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 탐정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구들 있죠? 이것만 잘 써도 비싼 돈 내고 보고서나 읽는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직원들이 익명으로 올리는 속마음, 고객들의 날 것 그대로의 불만, 핵심 인재들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심지어 실적 발표 때 CEO 목소리가 떨리는지 아닌지까지, 이런 게 바로 증권사 리포트에는 절대 안 나오는 21세기형 스커틀버트입니다. 특히 저는 글래스도어나 한국의 블라인드 같은 사이트들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뭐랄까, 기업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연기 감지기 같은 거예요. 문제가 골마서 터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한참 전에 우리는 이미 위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리뷰가 올라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증권사 리포트에는 막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런 멋진 말만 가득한데 정작 그 성장을 만들어야 할 핵심 엔지니어들은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자, 네 번째, 공포를 사는 기술. 좋습니다. 위대한 기업도 찾았고 디지털 스커틀버트로 내부 사정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데? 피셔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찾아야 할 황금 같은 기회, 그 스위트 스팟이 어디일까요? 바로 저기 왼쪽 제일 위 칸입니다. 기업 자체는 너무 좋은데 시장 분위기는 완전 비관적일 때,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재라던가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서 이런 위대한 기업의 주식마저 헐값에 내던져질 때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 리스크는 가장 낮고 기대 수익은 가장 높은 진짜 알파가 생겨나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시간인 거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요, 무슨 합리적인 계산기가 아니에요. 그냥 부자들의 감정 그래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비이성적인 감정의 출렁임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그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기회로 잡아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철학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필립 피셔의 전설적인 투자, 모토로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57년에 피셔가 모토로라에 딱 $1,000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오일 쇼크, 살인적인 고금리 시대, 블랙 먼데이, 시장을 뒤흔든 온갖 재앙들을 그냥 묵묵히 다 견뎌냅니다. 잠깐 주가 빠진다고 겁먹고 팔아치우는 그런 실수를 안 한 거죠. 왜? 기업의 본질, 그 펀더멘탈이라는 단단한 닻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3년 그가 묻어뒀던 $1,000가 자그마치 $200만 가까이 됩니다. 원금의 거의 2,000배. 지금 돈으로 치면 20억이 훌쩍 넘는 돈이죠. 이게 바로 시간과 복리, 그리고 위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공포에 굴복했다면 절대 볼 수 없었을 숫자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장을 마주해야 하는가?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결국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죠. 내가 투자한 기업을 내 손으로 직접 분석해서 그 DNA를 다 깨고 있고 심지어 내부 사정까지 들여다봤다는 그 확신, 거기서 오는 겁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은 잠시 볼륨을 줄이세요. 그리고 내가 분석한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는 겁니다. 복리가 알아서 일하게 놔두세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언제나 위대한 기업을 너무 일찍 파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필립 피셔의 이 한마디로 대신하겠습니다. 위대한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거의 없다. 시장이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대응하고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